개원하면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데 여당이 흥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를 더 깨끗하게 하겠다며 충주시가 무턱대고 수거 차량만 늘려 오히려 재활용품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주에서 또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단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의 흙탕물 대책을 지시한 날 바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 바칼로레아를 충북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다수인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전담팀을 만들어 진상도 다시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오송 참사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 자리.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진상규명에는 다가서지 못했고 공방만 오간 채 끝났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꼭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과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해 주십시오. 제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열하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시민단체로 구성된 오송 참사 진상규명 전담팀이 발족했습니다. 전담팀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인데 모두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두 단체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달 안에 수사도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최근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다가와요. 어떠한 진상규명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입니다. 민간 전문가가 대다수인 조사반을 구성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방법인데 행안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이 제도적 요인보다는 유관기관의 현장 대응 문제로 추정되고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재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정조사입니다. 국회가 중심인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4분의 1인 75명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담은 계획서를 본회의에 올려 과반이 동의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본회의 의결은 언뜻 수월하게 보이지만 관건은 여야 협의입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설득을 해서 지역에 있는 그 의원님들부터 좀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험난한 앞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충청북도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향나무와 의회동 앞 나무 수십 그루를 제거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수명이 오래된 나무는 제거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는 수목원과 각종 기관으로 이식했다면서 연말까지 시민 휴게 공간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흙탕물 섞인 수돗물에 대한 대책을 지시한 날 단수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2시 10분쯤 청주시 내덕동 율량천 제방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상수관로 이음부가 떨어져 청주시 율량동과 내덕동, 운천동, 사직동 일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청주시는 공사 과정에서 관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 지역에서 흙탕물 섞인 수돗물 문제가 잇따르자 이범석 청주시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넘쳐나는 재활용품을 더 잘 처리하겠다며 충주시가 이달부터 수거 차량 5대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활용 선별장까지 갔던 수거 차량이 하차도 못한 채 그대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사정을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품을 가득 실은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왔다는 이 차량은 벌써 대기 시간만 2시간이 넘었습니다. 평균 20분 안쪽이던 대기 시간이 갑자기 길어진 건 지난주부터. 기본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늘어났고 지금 그 시간 동안 일을 못하고 대기를 하는 거죠. 수거 차량이 기존보다 50% 늘어난 뒤 벌어진 현상입니다. 충주시는 이달부터 15억 원을 들여 차량 5대와 인원 15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문제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터졌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하루 처리 가능량은 25톤가량. 이미 처리량이 포화 임계점인 상황에서 처리하지 못한 재활용품이 쌓이다 보니 차량 한 대밖에 들어갈 공간밖에 나오지 않아 처리 속도가 오히려 느려진 겁니다. 결국 하차도 못한 채 기다리다 차고지로 돌아가는 차량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 버리니까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버리는 거예요. 시내를 더 깨끗하게 하겠다며 무턱대고 수거 차량부터 투입한 충주시는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의 문제인지 일단 당분간 운영해보고 들어온 양이라든가 처리량을 파악해서 인력이 필요한지 아니면 장비나 이런 확충이 필요한 건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택가의 재활용품 배출지, 재활용품을 들어올리니 생활 쓰레기에 버려야 하는 닭뼈와 먹다 남은 계란찜, 봉지째 버린 떡볶이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통합 배출이 이루어지면서 수거망에는 플라스틱과 깡통, 비닐 공병이 분류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분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버리실 때 너무 막 버리시니까 또 그 재활용해 보면 이제 양념이 묻으면 양념이나 이제 이물질이 묻으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지난해 충주시가 감시 요원과 CCTV 120대로 적발한 불법 투기는 600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벌써 325건을 적발해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주시와 제천시가 도립미술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제천시는 오늘 열리는 도정보고회에서 김영환 지사에게 도립미술관 제천 건립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충주시도 지난달 2일 김영환 지사에게 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 충청북도는 아직 사업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시군 문의가 적지 않지만 추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보 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 급식비가 인상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교육청이 70%, 충청북도가 30% 분담하기로 하고 올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 36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아들은 종전보다 500원 오른 1,500원의 급식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지사는 어제 청주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 현장을 둘러봤으며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은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세계적으로 공인된 대입시험과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입니다. 영어 앞글자만 따서 IB라고도 부르는데 충북도 이 IB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요. IB가 충북에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취재기자의 리포트에 이어 오늘 이 사람 코너에서 교육감의 생각을 직접 들어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는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최종 월드스쿨까지 3단계를 거쳐 도입됩니다. 통상 3, 4년 정도 걸리는데 충북교육청은 관심학교로 들어가는 전 단계로 준비학교를 먼저 공모합니다. 각 학교에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다음 달까지 초중고 3곳씩 모두 9곳을 뽑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부산, 경북교육청과 함께 IB 본부와 직접 협력 각서도 체결합니다. 서울, 대구, 인천을 포함해 IB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곳이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MOC는 IB 본부와의 공식적인 첫 스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IB 프로그램의 한국어화 번역, 그리고 IB 본부 주관의 워크숍, 교원 연수, 채점자 교육, 그리고 전문가 양성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충북교육청이 실시한 IB 연수에서 신청자가 3시간 만에 200명 정원 이상 몰릴 정도로 교사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올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준비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IB를 적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내년부터는 관심학교로 전환해 공식적인 인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수능 외에 다른 시험으로 국내외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수년 내에 열리는 겁니다. 2학년 때 올라갈 때 이제 저희가 왜 자연계반, 문과반 이렇게 선택교과를 반을 선택하듯이 이것도 IB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으로 충북교육청은 준비학교를 선정할 때 도시와 농촌 등 지역을 안배하겠다면서도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만나 국제 바칼로레아 IB를 왜 추진하는지 물었습니다. 윤 교육감은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수능 문제풀이를 위한 주입식 교육, 학생들의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꼭 필요한 교육,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하나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이다.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 서술형으로 본 IB 시험의 채점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160개국 5,700여 개 학교가 도입했고 세계 유수의 대학이 그 점수를 인정하는 현존하는 것 중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어디서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나 방법이나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IB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IB를 통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현 입시 체제에서도 대구나 제주에서 IB 프로그램 이수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고려하지 않는 수시 학생도 종합 전형 프로그램으로 하는 입시에 응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국가교육과정을 관장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의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련된 것을 관장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IB 연구를 위한 부서가 이미 신설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IB가 또 다른 사교육을 또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잘해야 절대평가를 근거로 해서 높은 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 주변에 있는 동료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사교육을 받겠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불평등한 교육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농촌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교육의 생태계가 좀 미흡한 그런 지역에서도 일정 정도 점수 확보가 되면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어느 대학도 갈 수 있는 IB는 하나의 가능성이고 이를 계기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상대평가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성제를 대표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들의 목표나 그들의 잠재력, 그들의 꿈을 구현할 수 있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도립대 총장이 충북도의회 본회의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워 정회하는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대집행기관 질문을 위해 본회의장에 참석한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은 말도 없이 자리를 비웠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황영호 의장이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김 총장이 급하게 돌아오면서 1시간 만에 본회의는 재개됐습니다. 황 의장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김 총장은 절차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오는 19일에 선출합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내일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19일 오전 10시부터 당 소속 도의원 27명의 무기명 투표로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도의회 의장 출마가 예상되는 의원은 오영탁, 이양섭, 이옥규, 임병훈, 박지연 등 5명이며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면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갓난아기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미혼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5일 충주시 연수동 자택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아기가 울자 지식사시킨 20대 친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미혼모인 피의자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출산 사실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 의원이 의원직 유지를 확정지었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도심 카지노 입점과 관련해 충북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4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의결 상정한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청주시 등에 보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교육권과 주거환경권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며 허가당국에 카지노 입점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소속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이 지난달 차량 행진 시위에 이어 어제는 서청주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송 물량이 줄자 우정사업본부가 위탁택배원 물량에 제한을 걸어 임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정본부는 업무가 줄어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줄였지만 배달 물량에 관한 단체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양군 의회가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건설공사가 상반기에 몰리면서 인건비 상승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